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래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좋은 시 많이 쓰죠, 그죠? 오늘은 제 4부 8강, 벌써 4부도 8강이 되네요. 4부 8강, 시에서 간혹 보이는 비문,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시 쓰다 보면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입니다. 그러죠? 저 역시 여러분의 시를 지도하다 보면 비문은 제가 그냥 허용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비문은 올바른 건강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말. 문법상 말이 될 수 없는 조합체를 말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간혹 기성시인의 시집을 읽어봐도 비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 소견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그 시인이 자기가 쓴 문장이 비문인 것조차 모르고 필터링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가 됐다는 것이 하나. 두 번째, 그것이 비문인 거는 알지만 묘하게 우연 속에서 비문임에도 앞의 행과 뒤 행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장점으로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비문을 드러내야 옳을까요? 놔둬야 옳을까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모범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 비문이 묘하게도 그 시에 더 완성도를 높여주거나 활력소로 버티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벽돌을 뽑아내서 시가 덜 아름답게 주저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을 초기에 예비 시인들, 공부하는 지망생, 시인 지망생들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따라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은 그 비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이나 뒤의 행이 더 빛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을 약간 벗어난 그런 속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장점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예.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대로 정확히 배워야, 그래야 그 안에서 더 다양한 시들이, 훌륭한 시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어쩌다가 확률상 일어나기 힘든 그 장점이 보편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하는 그 많은 제자분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비문을 경계하라고 하죠. 우리가 성악을 배울 때도, 또는 무용이나 어떤 그 모든 테크닉을 배울 때 기본기가 충실하고 기본기가 바로 습득이 되었을 때 그 기본기라는 것은 장차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행위가 담길 수 있는 무한대적인 건강한 그릇,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전하고 견고한 그릇일 때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담겨도 끄떡없이 그것을 받쳐내주는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이, 여러분이 비문이 익숙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그릇은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붕괴되거나 균열이 가거나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항상 비문은 늘 경계하시고 쓰지 않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나 타인의 시에서 어떤 비문이 발견됐을 때는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비문이 이 시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그랬을 때 분명히 이건 플러스가 아닌데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건 분명히 그 시인이 골라내지 못한 거예요. 태고를 덜한 것이죠. 네. 근데 분명히 비문인데 앞뒤를 다 이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시가 더 감칠맛이 돌고 이미지가 살아나고 다양한 층계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비문은 성공을 거둔 장점을, 그 시에 더 시너지 효과를 가해준, 더해준, 시너지 효과를 살려준 좋은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다?
적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런 모험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문은 항상 경계하세요. 건강한 시적 그릇이, 건강한 기본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되어지고 담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릇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노동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함이나 통증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기본 골격은 시인이 시쓰기 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비문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옳다,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기본은 정확히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변수를 놓고 한번 그 비문이 들어간 시들을 발견하게 되거든 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이 됐나요? 비문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 아무리 우리가 예술적인 행위고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언어의 조합을 창조해내고 울림을 창조해내는 시인들이라 할지라도 원, 기본 골격, 기본 규칙은 지켜지는 속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왜 나는가요? 대개가 교통 신호 규칙을 안 지킬 때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특히 안 지킬 때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것처럼 시 역시 우리가 다양한 창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결실이 만들어진 것을 또 이 사회에 환원시키고 모두가 시적 향취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점,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기본을 무너뜨리고 가는 것은 결국은 오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창작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그래야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시의 광맥을 또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먼 길은 여럿이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또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질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